대구시가 잠정 중단돼 있던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오는 21일부터 경주페이 캐시백 혜택을 월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등장하면서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운전 등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한 대구 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19일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공론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팔공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놓겠다 나섰는데요. 시민단체들은 환경 파괴를 이유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냐 보존이냐 구름다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잠정 중단되어 있던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폭 2m, 길이 320m로 케이블카 정상과 낙타봉을 연결합니다. 대구시는 구름다리가 들어서면 팔공산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팔공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설명합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공산 인근 상인들도 구름다리 건설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원래 발병이 돼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거의 수십 배에 달하는 관광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민들로서는 굉장히 반기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팔공산의 생태 가치가 5조 원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태 가치가 높은 곳을 굳이 토목 건설을 해서 파괴를 해야 하는가? 팔공산은 우리 시민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부 개발업자나 대구시의 어떤 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조만간 건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구름다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 경주페이 혜택을 연장했었는데요. 혜택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다시 캐시백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요. 시민 입장에서는 뭔가 줬다 뺏는 기분일 수밖에 없겠죠.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올 6월 출시한 지역화폐 경주페이입니다. 가입자는 3만 4천 명, 경주시민 7명 중 1명이 쓰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용액 100만 원 한도로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 덕분입니다. 그런데 오는 21일부터는 사용액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까지만 캐시백 혜택이 주어집니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혜택은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조금 덜 됐으면 좋겠고요. 연말까지 꾸준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시는 당초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00억 원으로 잡았다가 3개월 만에 바닥나자 지난달 24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추가 발행분에 대해서도 매달 사용액 100만 원까지 10% 캐시백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말을 바꾼 겁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그 예산이 일부 소진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적게 그렇게 올해 이렇게 경주페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혜택을 줄인다고 해도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18일 기준 경주페이 사용 금액은 310억 원, 남은 예산은 1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이미 혜택이 줄기 전에 금액이 큰 학원비 등을 미리 결제해둬야겠다는 글까지 올라옵니다. 전국 지자체 90% 이상이 발행 중인 지역화폐.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교통이 불편한 중소도시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운전 등 크고 작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탈 수 있지만 오는 12월부터 13세 이상은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어서 안전 등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지역의 한 업체가 안동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 킥보드입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명이 함께 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를 확인한 뒤 QR코드를 입력하면 쉽게 빌릴 수 있어 하루 평균 안동 시민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km로 빨리 달리는 자전거의 속도와 비슷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워진 공유 킥보드를 스스로 빌리는 방식이어서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 도로만 다닐 수 있지만 인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약간 자전거 전용 도로처럼 약간 그렇게 도로가 깔려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인도로 다니면 되게 많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술 먹다가 보면은 그걸 타고 다니는 거 보긴 봤거든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명이서 같이 타는 것도 있고. 경찰은 무면허와 역주행,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단속 대상인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모 착용하고, 그죠? 인도 주행 안 되고, 그다음에 2인승 안 되고. 원래 도로 주행이 원칙이에요.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2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시 및 주 3회 단속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찰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돼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도 불법 적치물로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킥보드 대여업체는 법 개정 후에도 자체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부 방침을 1년 전에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생 이상으로 가입을 받고 하게끔 유도를 하고 시스템상 가입이 안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 사회 각 분야의 공유 문화가 자리매김하면서 공유 킥보드가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도입 초기부터 안전사고와 단속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19일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공론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엔 전문가를 초청해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등 주요 사례를 보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예견되는 여러 문제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회의 공개 원칙에 따라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영됐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최고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후반기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와 원자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판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재도 의원이 선출됐고 원자력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차양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득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독도수호 특별위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대책을 정부와 경북도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원자력 대책특별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과 중수로 원전 해체 연구소 건립,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등에 대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대구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초중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급식 대상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 고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고2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대구시와 의회, 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고1학년까지 앞당겨 무상급식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에는 하복과 동복 한 벌씩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이나 소수의 인원이 자연 속에서 여가를 보내는 캠핑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하면 탈이 생기기 마련이죠. 일부겠지만 버려진 양심 탓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야영을 하기에 적당해 캠핑족들 사이에선 명당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인기 있는 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방치입니다. 이처럼 캠핑족들이 떠난 자리에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케이스, 마스크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백패킹의 새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칠포리 곤륜산은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공중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질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금, 토, 일은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실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또 쓰레기도 버리고 하고 그래서 지금 포항시청 새마을체육관에서 왜냐면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일부 캠핑족들이 버린 양심에 일반 관광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도 캠핑도 좋아하는데 저는 막 쓰레기도 좀 버려놓고 좀 미리 진압하는 게 보기가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곳곳에서 캠핑으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하자 쓰레기 수거 등 관리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유원지에 놀러 와가지고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이런 실제로 여기서 다 제공해 주거든요. 그럼 한 군데 모아주면 좋은데 그냥 모르게 다 버리고 가니까 그다음 인력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거 그렇고 보통 보면은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치워도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니까. 도심 인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형산강 둔치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민원까지 제기해 결국 캠핑과 치사 등이 아예 금지됐고 포항시도 과태료 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캠핑 문화는 더욱 활성화하고 있지만 일부에 버려진 양심은 더 많은 불편을 불러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19일 오후 1시 10분쯤 경주시 외동읍 냉천 건널목에서 무궁화 열차와 곡물을 실은 트레일러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 45명 중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탑승객 43명은 버스와 택시 등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트레일러를 끌고 가던 트랙터 운전자는 미리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트랙터와 연결고리가 빠진 트레일러와 열차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2시 40분쯤 현장을 정리하고 통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운데 27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안동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등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안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는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를 확대해 총 27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또 야간 보행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75세 이상 주민 5천 명에게 야광 조끼와 야광 지팡이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5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 관광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침체 분위기에도 경북 비대면 관광지 등을 소개해 지난해보다 4배 많은 SNS 구독자 수를 확보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사가 지난 2014년 개설한 경북 나들이 홈페이지와 SNS 채널은 계절과 테마에 맞는 여행지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 농촌체험 휴양마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방문 당시 영상과 사진, SNS 등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북도는 12월까지 접수된 작품 가운데 40여 점을 선정해 총 2,9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